유동성이란 무엇일까요? 트레이딩에서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탈중앙화 금융, DeFi에서는 유동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유를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들어간다고 해보죠. 그런데 진열대가 다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뒤돌아서서 매장 바깥으로 나가겠죠. 무언가를 구매하고는 싶지만 시장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현상은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유동성 부족이라고 불립니다. 주식 거래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는 거래를 매칭시키는 역할을 전담하는 시장 조성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팔려고 하는 상황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세계에서 중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거래를 매칭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탈중앙화 솔루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트레이딩 풀에 소유한 자산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이 자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유동성 마이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풀에서 자유롭게 교환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풀의 암호화폐를 제공하시면 플랫폼에서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제공해 드립니다. 토큰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LP 또는 유동성 제공자라고 불립니다. LP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매장을 열고 물품을 재고로 쌓아둠으로써 슈퍼마켓에 무언가 판매할 것이 항상 존재하게끔 해주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LP들은 거래량이 활발해질 때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LP들이 있으면 거래가 깊어지고 거래가 깊어지면 그제서야 DEX가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탈중앙화 금융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AMM이란 주식 거래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는 거래를 매칭시키는 역할을 전담하고 가격을 제시하는 시장 조성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구매 혹은 판매하려고 해도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하지만 블록체인 세계에서 중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 조성자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MM, 자동화, 시장 조성자이라 불리는 탈중앙화된 자동화 방식이 태어난 것입니다. AMM은 가격 제시를 사람을 통해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가격을 정하기 위해 수학적인 공식을 사용합니다. 누군가 트레이딩을 하는 한 가격은 풀에 존재하는 두 토큰의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됩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사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순수한 수학 공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LP 유동성 제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판기를 예로 들어보죠. 두 제품이 들어있는 자판기를 설치했다고 가정해보죠. 한 제품은 콜라 10캔 암호화폐를 대표함이고 다른 하나는 100위안 스테이블 코인인 USDT를 대표함입니다. 이때 각 콜라 캔의 가격은 100을 10으로 나누면 $10가 됩니다. 제기 콜라 한 캔을 구매하기 위해 $10를 쓰면 풀에는 이제 9캔의 콜라와 $110의 현금이 있게 됩니다. 계산하자면 콜라 한 캔은 110을 9로 나누면 $10가 됩니다. 9은 12.22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잭이 계속해서 풀을 키워나간다면 LP 유동성을 늘림 콜라 한 캔과 12.22 달러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풀은 이제 콜라 10캔과 현금 1022.22 달러이 있게 됩니다. 계산하자면 콜라 한 캔은 122.22 달러를 10으로 나눕니다. 10달러는 12달러 2222센트가 됩니다. 톰은 또한 콜라 한 캔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풀에는 이제 콜라 9캔과 현금 1034달러 44센트가 있게 됩니다. 계산하자면 콜라 한 캔은 134.44분을 9로 나누면 14.93달러가 됩니다. 톰이 계속해서 풀을 키워나간다면 LP 유동성을 늘림 두 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는 콜라 한 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금 14달러 93입니다. 그러면 풀에는 이제 콜라 10캔과 현금 1049달러 37이 있게 됩니다. 계산하자면 콜라 한 캔은 149.37을 10으로 나눕니다. 14달러 94센트가 됩니다. 결국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콜라의 가격은 나선형의 패턴으로 늘어납니다. 모두가 유동성 풀에 참여한다면 풀의 자금이 더 두터워집니다. 이러한 풀은 외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고 침체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AMM 자동시장 조성 메커니즘에 따라서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저점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본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늘어날 때 상당한 양의 거래 수수료를 벌어들임으로써 소유한 코인을 더욱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풀을 키우고 시장 조성자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누구나 조기 확장 보너스도 얻을 수 있습니다. AMM 플러스 LP의 마법인 것이죠. 전통적인 유동성 채굴의 문제점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레이딩 풀에 두 토큰을 넣고
LP가 되시면 플랫폼 거래 수수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유동성 채굴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인 것입니다. 플랫폼에서 누군가 거래를 하는 한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해당 모델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비영구적인 손실입니다. 처음 50 토큰과 10,000원 USDT를 넣는 상황을 상상해보죠. 해당 시점 토큰 가격은 20 USDT가 되고 총 가치는 2,000원 USDT가 되면서 50-50 유동성 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10 USDT로 반토막 납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값싼 토큰을 구매하고 시스템에서는 더 많은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USDT를 사용합니다. 풀을 재조정하기 위해서죠. 결국에는 대략 70개의 토큰 개당 10 USDT 플러스 707 USDT를 돌려받으실 수 있고 총액은 1,407 미국 달러에 불과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만 계셨다면 1,500 USDT를 가지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바로 비영구적인 손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LP들은 사용자들에 의해 제공되었기 때문에 언제든 빼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모두가 코인을 빼가고 풀이 마르고 가격이 통제 불능해지면서 전체 시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매대가 채워져 있는 시장에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 모두가 짐을 꾸꾸려서 하룻밤 사이에 거리가 텅텅 비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모델은 시장을 소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을 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제가 프로토콜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올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적인 유동성 채굴에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LP들은 비영구적인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토콜이 시장 유동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동성은 문제의 조짐이 보일 때 바로 마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혁신적인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는데 POLL 프로토콜 소유 유동성이라 불리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프로토콜이 소유하는 유동성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전통적인 모델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매대를 채우게끔 하는 것으로 오늘은 북적거리지만 내일이면 없어질 것과 같습니다. POL은 전체 거리를 구매하는 것과도 같은 프로토콜로서 매대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땅 주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POL의 작동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사용자들은 프로토콜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합니다. 프로토콜은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들을 가져가서 LP를 자동적으로 형성하고 LP들이 시장 조성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 코인들을 풀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LP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지만 프로토콜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용자들이 구매하는 할인된 토큰은 어떻게 되냐고요? 락업 기간에 따라서 매일 발행되고 스테이킹 이자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프로토콜이 영구적으로 통제하는 유동자산을 얻고 사용자들은 할인된 토큰 펄스 이자를 얻습니다. 그러면 프로토콜은 유동성이 마르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고 LP들은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손실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시장을 빌리는 대신에 여러분만을 위한 시장 전체를 구매하세요. 이것이 바로 POL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시장 조성을 스마트하게 실행하기 위해 POL과 RBS 모듈을 합치는 방법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OL은 프로토콜이 유동성을 소유할 수 있게 하지만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바로 ARBS 범위 기반 안정성 모듈이죠. 상상해보세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데 물품 가격이 요동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 범위를 정하고 상한선을 초과했을 때 물품을 드리고 하한선 미만으로 떨어질 때에는 할인을 해서 가격이 안전한 영역 내에서 변동되도록 유지하는 목표를 세워야겠죠. RBS의 작동 원리도 동일합니다. RBS는 지난 30일간 토큰의 평균 가격에 따라 목표 범위를 계산해서 목표 범위를 얻어냅니다. 상한선은 벽이라고 불리고 중간은 쿠션, 하한선은 프로토콜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신뢰 영역이라 불립니다. 가격이 위로 치솟을 때 RBS는 판매 전략을 활성화합니다. 과열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토큰을 팔 목적으로 POL의 LP를 사용합니다. 가격이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면 RBS는 구매 전략을 활성화합니다. 해당 전략은 가격을 올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에서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전략은 수동적인 간섭 없이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RBS는 시스템의 가격 수문장이고 POL은 탄약고이며 화력을 지원하는 시장 조성 엔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격 동향을 안정적이게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문제를 방지합니다. 급등하면 팔고 급락하면 구매하는 것으로 프로토콜은 리듬을 컨트롤합니다. 이것이 바로 V스라이 프로토콜의 고유한 스마트 시장 조성 시스템인 것입니다. 참여자들에게 있어 POL의 장점이란 많은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이 POL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무엇인지 돈을 잃을까요? 사기당하지는 않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은 채굴자가 아니라 투자자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동성 채굴에서는 고유한 LP를 형성하고 토큰 가격 변동성을 부담하고 비영구적인 손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POL 모델에서는 이러한 위험들은 격리되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프로토콜에서 할인된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USDT를 사용하고 이러한 토큰들은 선택하신 락업 기간에 따라 분할 발행됩니다. 락업 기간 동안에 해당 토큰들은 또한 자동적으로 스테이킹되고 이에 따라 금액을 더욱 불리기 위해 재투자되는 이자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LP를 어떻게 연결짓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토큰 가격 급락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거래소 유동성 풀이 갑자기 마르고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투기적인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시스템적인 이득을 공유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개발자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프로토콜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자금을 사용하고 여러분은 그저 배당금과 자유를 얻으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유동성 풀에서는 유동성은 빌려지고 패닉의 조짐이 보일 때 바로 마르지만 프로토콜에서는 유동성은 자본과 풀 그리고 방어수단을 통해 직접 만들어집니다.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동성 재설계를 하기 위해 설계도를 만드는데 POL을 사용하는 것이죠. 시장을 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니까요.